안녕하세요. 이제 갓 돌이 지난 어린 아기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시골에 계신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저를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셔서 부모님의 그늘 없이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그 덕인지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돈도 또래보다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원수 같은 전 남편을 만났고 연애하던 중 뜻하지 않게 혼전 임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큰 고비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댁에서는 시골 출신의 부모님도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알고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나 이미 제 뱃속에 아기가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 신혼여행을 떠나려는데, 결혼식 내내 훌쩍이던 시어머니는 남편의 손을 잡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아이고, 우리 호준이 안타까워서 어쩐다니. 사위사랑은 장모라던데 우리 아들은 고아랑 결혼해서 장모사랑도 못 받겠구나. 게다가 너보다 나이가 3살이나 많기까지. 다른 집 아들들은 다들 어리고 예쁜 여자한테 장가가던데 너는 이게 뭐니? 내가 속상해서 원. 엄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 누나 부모님이 안 계시긴 하지만 이미 누나 뱃속에 아기도 있고 결혼식까지 올린 마당에 어쩔 수 없잖아. 누나는 무슨 누나? 나는 너한테 저런 누나 낳아준 적 없다. 이제 다시는 내 앞에서 누나라고 부르지 마. 알겠어? 미나, 너도 네 남편 너보다 나이 어리다고 남편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라. 알겠니? 어쩌다가 저런 고아랑 엮여서는. 에휴, 부모 없는 자식이 뭐 보고 배운 게 있기나 하겠어? 피로 현장에서 하객들이 주는 술을 과하게 마신 시어머니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나이도 많고 부모도 없다며 제게 무안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시어머니의 말에 표정이 딱딱하게 굳으시더니 술 취해 정신없는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어요. 안싸돈, 아이들이 새 출발하는데 말이 조금 심하네요. 기분 좋은 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맙시다. 우리 미나 부모 없이는 자랐어도 제가 경우 없게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 미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배경만 보고 일방적으로 오해하면 곤란해요. 그리고 이미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도 올렸고 무엇보다 아이들 사이에서 아기가 생겼는데 어째요. 이제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들이셔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미나 잘할 테니 오해하지 말고 잘 봐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미나가 임신만 안 했어도 저희 결혼 안 시켰어요. 우리 귀한 아들 호준이가 나이도 많고 부모 없는 사람이랑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쟤는 왜 임신이 되어서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는지. 시어머니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계속 상처되는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역시 시어머니의 말에 참지 못하고 화를 내려던 찰나 시아버지가 할머니께 허리를 숙이며 정중히 사과했어요. 사돈 어르신, 안사람이 오늘 과음해서 말 실수하네요. 죄송합니다. 사실 너무 갑작스러운 결혼이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기도 했고 유일한 아들 자식이라 많이 속상한가 봅니다. 저희도 미나가 딸이라고 생각하고 예쁘게 보도록 노력할게요. 호준이랑 미나는 비행기 시간 늦겠다. 여기 걱정 말고 어서 출발하거라. 아버지, 그럼 엄마 좀 잘 부탁드려요. 엄마, 나 다녀올게. 울지 말고 속상해하지 마요. 아유, 나도 같이 눈물이 나려고 하네. 큰 싸움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으셨습니다. 저 역시 기분이 너무 좋지 않고 화가 많이 났어요. 사실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남편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면 저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강경하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그러기는커녕 시어머니와 같이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남편이 뭔가 앞으로 저와 시어머니 중간에서
제대로 된 남편 역할을 못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시댁 근처의 오피스텔이었어요. 사실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남자는 군대에 가야만 하니 동갑이어도 여자보다 회사 생활을 늦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모아둔 돈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시댁이 넉넉한 형편도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할머니가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혼자 시골에서 사셔서 할머니 집과 가까운 외곽 쪽으로 집을 구하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생각이 다르셨어요. 여자는 좋든 싫든 결혼했으면 시댁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며 일부러 시댁과 가까이 집을 얻어주셨죠. 사실 시어머니가 절 싫어하는 게 분명해서 시댁과 가까이 사는 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회사 생활을 하고 주말에도 가끔 출근해서 시어머니와 마주칠 일이 명절이나 제사와 같은 특별한 날 빼고는 거의 없었어요. 저에게 전화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편한 신혼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출산일이 임박해서 출산 휴가를 받고 집에서 쉬며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출근하고 집에 혼자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는 어쩜 집에서 쉬고 있으면서 나한테 점심 같이 먹자는 소리 한 번이 없냐? 연락도 먼저 하는 법이 없고. 솔직히 그동안은 너가 회사 다니느라 바쁜 것 같아서 그냥 있었는데 정말 너무 무심한 거 아니냐? 죄송해요. 사실 그동안 회사에 다니느라 출산 준비를 못해서 집에 있지만 바빴네요. 앞으로는 전화도 자주 드리고 할게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미가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전화도 자주 하고 같이 뭐 먹으러 가자, 어디 구경 가자고도 하면서 딸처럼 잘 지낸다던데. 어쩜 너는 그렇게 애가 무뚝뚝하고 애교도 없니? 네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그건 그렇고 너 아기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리 어떻게 할 거니? 출산하고 나서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몸조리 해야죠. 이미 예약도 했어요. 돈 아깝게 산후조리원은 무슨. 옛날에는 애 낳고도 바로 밭일하고 집안일 했다. 산후조리가 솔직히 뭐가 필요해? 그냥 힘 몇 번 주면 애가 쑥 나오는데. 하여튼 요새 애들은 다들 약해 빠졌다니까. 게다가 거기가 좀 비싸냐? 뭐 하는 것도 없이 일주일에 최소 100만 원은 하던데. 괜히 그런데 들어가서 우리 아들 돈 허투루 쓰지 말고 출산하면 그냥 바로 집으로 와라. 내가 해주마. 어머니가 제 산후조리를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어머니의 산후조리를 받아요. 전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조리원 예약할 때 남편 돈이 아닌 제 돈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정말 너 돈으로만 계산했어? 우리 호준이 돈 한 푼도 안 들어간 거 맞지? 난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 쓸데없는 곳에 나가는 걸 원하지 않아. 이게 다 낭비야. 차라리 그 돈으로 아기한테 좋은 거 하나 더 입히고 먹여야지. 하지만 어머니, 아기 잘 돌보려면 산후조리도 필요해요. 엄마 몸이 빨리 회복되어야 아기도 잘 돌보죠. 아, 글쎄 옛날에는 그딴 거 없이도 다들 아기 셋넷 잘 낳고 했다니까. 요즘 젊은 것들은 아기 꼴랑 하나 낳았다고 아주 공주 대접 받으려고 한다니까. 넌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시어머니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시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남편 돈으로 산후조리원을 예약한 것도 아니고 제가 번 돈으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괜히 그러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아기를 만날 준비에 들떠 있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집에 있는데 엄청난 진통이 오기 시작했고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낳으려다가 실패하고 응급수술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수술하게 되었다는 등의 독설을 하셨고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바보같이 있었어요. 어쨌든 힘들게 태어난 아들은 별 문제 없이 건강했고 예정대로 제 돈으로 예약한 산후조리원에
2주일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2주일 후 산후조리원에서 나와 신혼집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에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시어머니는 집으로 가시지 않아서 너무 불편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집에는 언제 가실 거예요? 이제 곧 저녁 시간도 되어가는데 아버님 식사 준비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 얘 봐라. 방에 있는 집 못 봤니? 나 오늘 집에 안 갈 거야. 여기서 한 달 정도는 머무를 거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전혀 못 들었는데요. 너가 육아하느라 정신없다는 핑계로 우리 아들 굶길까봐 당분간 여기서 우리 아들 밥 챙겨줄 거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매운 음식 좋아하는데 나 없으면 모유 수유하는 너 눈치 보여서 매운 음식도 못 먹을 거 아니야. 너는 네 자식 밥 주듯이 나도 내 자식 밥 챙겨줘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의 말씀에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어지는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맞아. 나는 미역국도 싫어하고 밍밍한 음식은 더 못 먹어. 솔직히 여보랑 같이 산후조리원에 있으면서 거기 음식 간이 하나도 안 돼서 정말 뭐 먹은 것 같지도 않았다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부탁한 거야. 그래도 되지? 뭐? 솔직히 우리 집이 넓은 것도 아니고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데 어떻게 어머니랑 같이 있어. 게다가 신생아도 있는데. 그리고 전 그렇게 매운 음식이 먹고 싶으면 마트에서 밀키트 같은 거 사다가 먹으면 되잖아. 여보, 밀키트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매일 사 먹냐? 당분간은 여보가 내 음식도 못 해줄 텐데. 그리고 우리 엄마가 괜히 여기 있겠다고 하시는 거겠어? 여기에 있으면서 내 음식만 챙기겠냐고. 당연히 여보 음식도 챙겨주실 거고 틈틈이 준석이도 봐주시겠지. 안 그래요, 엄마? 당연하지. 내가 있어서 너도 더 편할걸? 나중에 나 가고 나서 힘들다고 징징대지 말고 그냥 고맙습니다 하려무나. 어머니, 그럼 당장 오늘 밤에는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나는 허리가 안 좋아서 무조건 침대에서 자야 해. 그리고 우리 아들도 내일 출근해야 해서 푹 자야 하니 당연히 방에서 자야 하고. 너는 새벽에 준석이 수유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하니까 거실에서 자면 되겠다. 그치? 네? 거실에서요? 어떻게 신생아랑 갓 출산한 산모한테 거실에서 자라는 말을 하세요. 당연히 이 집에서는 손님인 어머니가 거실에서 주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남편도 준석이 아빠니까 당연히 새벽에 같이 아기 봐야죠. 우리 호준이는 안 된다. 호준이는 잠 못 자면 큰일 나는 아이야. 게다가 내일 회사에 출근도 해야 하잖니. 너는 어차피 내일 집에서 쉬니까 너 혼자 새벽에 준석이 보렴. 시어머니는 가면 갈수록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말만 했습니다. 이 와중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시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났어요. 야, 이호준, 너 내 남편 아니야? 우리 준석이 아빠 아니냐고. 넌 어머니의 말씀이 이해가 가?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와 산모는 거실 바닥에서 자고 아빠인 너는 어머니랑 큰 방에서 자라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 솔직히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건 또 뭐야. 너는 내일도 집에 있지만 나는 회사에 가서 일해야 해서 푹 잠을 자야 해. 난 솔직히 너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남편은 화를 내는 이유를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정말 말을 하면 할수록 저만 나쁘고 이상하고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죠. 됐다 됐어.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나가고 말지. 난 솔직히 네가 우리 호준이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생각도 깊을 줄 알았어. 그런데 이건 뭐 나이만 많지 생각도 없고 어른 공경하는 것도 없고. 너는 늙은 나랑 한 집에 같이 있기 싫다는 거지? 내가 나가마. 대신 박민아 너 나중에 힘들다고 육아 따위는 바라지도 말아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가 알아서 네 힘으로 준석이 키워. 알겠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나 간다. 엄마,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 내가 마음이 불편하잖아.
그러게 넌 왜 그딴 말을 해서 우리 엄마 속상하게 만들어? 우리 엄마가 너 도와준다잖아. 그런데 꼭 그딴 식으로 비꼬아서 말을 들어야 해? 얼른 사과 안 해? 남편은 어서 사과하라고 강요했지만 전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기가 처음 집에 온 날은 이렇게 싸움으로 끝나고 말았네요. 그 뒤로 전쟁 같은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생아가 혹시라도 다칠까봐 불안해서 홈 CCTV를 설치했어요. 물론 제가 항상 옆에 있기는 하지만 잠시 화장실 가거나 집안일을 할 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불안했거든요. 남편도 회사에서 아기를 보고 싶다고 해서 핸드폰 어플로 틈틈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시당하는 느낌이라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회사에 있는 시간 동안 아기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 마음이 이해가 가서 그러라고 했네요. 그렇게 생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아기 얼굴에 빨갛게 태열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속삭이를 풀고 부채질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손과 발을 보며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 잘 키우고 있어? 설마 팔다리 다 내놓고 키우고 있는 건 아니지? 아기들은 온도에 예민해서 추위 잘 타니까 팔다리 잘 감싸줘야 한다. 신생아가 감기 걸리면 난리나. 요새는 병원에 소아과 의사들도 없어서 아기들도 잘 안 받아준다더라. 그러니까 어서 속사계로 꽁꽁 싸매줘라. 속사계로 싸매면 땀띠 나서 고생할까봐 더 걱정되었지만 여기서 더 말하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끊이지 않을 테니 그냥 대충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속삭이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30분이나 지났으려나요? 시어머니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속삭이 했니? 아무리 오늘 날씨가 더워도 아기들은 온도에 예민해서 추울 수 있어. 그러니까 얼른 속삭이 해줘. 네가 덥다고 해서 아기들도 더운 거 아니야. 아기들은 춥다고. 얼른 속삭이 해서 증거사진 보내라. 알겠니? 시어머니는 기어이 속삭이를 하라고 성화했고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다시 싸매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잠시 후 잘 놀던 아기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기저귀를 보니 응가를 했고 저는 엉덩이를 씻기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기저귀를 가는데 시어머니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아까 내가 이 말 한다는 거 깜빡했구나.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귀찮다고 일회용 기저귀 쓰는데 그거 아주 많이 안 좋아. 통풍이 안 돼서 아기 엉덩이 발진 나고 화학 제품이 가득해서 아기 몸에도 별로 안 좋단다. 그러니까 너는 일회용 기저귀 말고 천 기저귀 써라. 그리고 귀찮다고 세탁기 돌리지 말고 반드시 손빨래하고. 참, 아기 옷들도 세탁기 돌리면 안 된다. 아기 옷은 예민해서 반드시 다 손빨래 해야 해. 알겠니? 어머니, 요새 일회용 기저귀도 통풍 잘 되게 좋게 나와요. 그리고 저 지금 아직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떻게 손빨래를 해요? 지금 손목도 아프고 허리 어깨 다 아파서 저 손빨래 못해요. 그래도 네가 엄마인데 이제 아기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그리고 아기 피부에 어른들 화학세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아니? 요새는 아기용 세제가 따로 나와요. 아기용 세탁기도 작은 걸로 장만해서 어른 세탁물이랑 같이 돌리지도 않고요. 다들 그렇게 하는걸요? 뭔 그렇게 말이 많아? 다들 그렇게 해도 내가 더 잘 알아. 솔직히 말해서 너가 아기를 잘 볼 수나 있냐? 아기 잘 앉지도 못하면서 뭘 한다고 그리 큰 소리야? 내 말대로 해라. 알겠니? 시어머니는 제게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때마침 아기가 배고프다고 울었습니다. 바로 모유를 먹이려 했지만 생각만큼 양껏 나오지 않더라고요. 모유가 나오지 않아서인지 아기가 숨이 넘어가게 울어서 급히 젖병과 분유를 챙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면 혼동이 와서 끝까지 모유를 먹인다고 하지만 잘 먹고 잘 크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바로 젖병에 분유를 탔어요. 아기는 배가 엄청 고팠는지 허겁지겁 분유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집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는데 시어머니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러나 한 손으로는 아기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젖병을 잡고 있어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전화 받기도 싫었고요. 그리고 10분 정도 뒤 잠이 든 아기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혔습니다. 저도 잠시 옆에서 쉬려는데 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모유 안 나온다고 분유 먹이는 거 아니지? 사람은 사람 젖을 먹어야지 소젖 먹으면 안 된다. 소젖 먹으면 애가 멍청해져. 성격도 포악해지고 말이야. 안 그래도 우리 손주 엄마 잘못 만나서 자연분만 못하고 수술해서 남들보다 뒤처질 텐데 더 뒤처지게 하면 되겠니? 절대 분유 먹이지 말고 모유 먹여라. 모유 잘 나오면 당연히 모유 먹이겠지만 모유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먹여요? 어른들처럼 밥을 못 먹으면 빵이나 다른 걸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모유 안 나온다고 굶길 수는 없잖아요. 애가 나이만 들어서 모유도 안 나오고 몸도 부실하고 우리 손주 걱정돼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어머니 손주이기도 하지만 제 아들이기도 해요. 저도 잘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뭘 안다고 노력은 아기 잘 안지도 못하면서. 아무튼 이제 모유 먹이도록 해. 시어머니는 수시로 전화해서 사사건건 잔소리를 늘어놓았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속삭이를 푼 순간, 기저귀를 간 순간, 분유를 먹인 순간마다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전화가 왔잖아요. 마치 저를 지켜보고 있던 것처럼요. 이상하고 찜찜한 마음이 들기는 했으나 그냥 우연이겠지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아기가 낮잠 잘 동안 머리를 식히기 위해 TV를 켰어요. 그런데 TV를 켜자마자 시어머니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예, 잔다고 TV 켜지 마라. TV에서 전자파 나와서 애 머리 나빠진다. 어머님, 어떻게 제가 TV를 켜는 순간 전화하셨어요? 혹시 저 감시하세요? 내가 뭘 너를 본다고 그러니? 아니야. 너가 뭐가 이쁘다고 내가 널 종일 보고 앉았니? 내가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아? 그냥 우연인 거겠지. 아무튼 TV 켜지 마. 그렇게 따지면 핸드폰에도 전자파 많이 나와요. TV보다 핸드폰 전자파로 더 머리 나빠질 것 같아서 저 전화 꺼놓을 테니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바로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가 전화하시는 타이밍이 이상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보고 있는 것 같았고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혹시나 하는 마음을 물어봤습니다. 내가 진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어보는데 혹시 저 카메라 영상을 어머니도 보실 수 있어? 제 말에 남편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이 반응이 뭐야? 그럼 계속 어머니가 내가 이 집에서 뭐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셨던 거야?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아기 속삭이 푸는 순간, 기저귀 가는 순간, 분유 먹이는 순간 시어머니한테 전화 오더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라 하면서 사사건건 전화로 잔소리해 대셨어. 와, 정말 소름 끼친다. 어쩜 그래? 엄마가 매일 보고 싶으시다잖아. 그런데 엄마가 집에 매일 온다 그러면 누나가 싫어할 거 아냐. 어차피 나도 보는 중인데 엄마도 같이 보게 해드렸지. 그럼 안 돼? 만약에 우리 할머니가 너 보고 싶다고 너네 회사랑 집에 CCTV 설치하고 계속 보고 있다면 너는 기분 좋겠냐? 어머니한테 당장 어플 지우라고 해야겠다. 나는 그런 감시당하면서는 못 살아.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며 제 전화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받더라고요. 어머니, 그동안 CCTV로 저랑 아기 다 지켜보고 계셨죠? 지금 저와 남편이 싸우는 모습도 다 보고 계셨겠네요. 전 그렇게 감시당하는 기분으로 못 삽니다. 당장 그 어플 삭제하세요. 네가 뭔데 내 핸드폰 어플을 지워라 말아야. 그래, 내가 그동안 너 집에 있는 동안 몰래 보긴 봤다. 그런데 내가 뭐 보고 싶어서 본 줄 알아? 너 신생아 처음 본다며?
아기를 제대로 안지도 못하는 네가 혹시 준석이 다치게 할까봐 걱정되고 불안해서 내가 봤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당장 달려가려고. 나는 앞으로도 이걸로 너 계속 볼 거다. 우리 손주 잘 키우는지 계속 감시할 거라고. 아무리 윗사람이어도 저를 그동안 그렇게 몰래 훔쳐봤으면 먼저 미안하다는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저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어머니, 이렇게 몰래 훔쳐보는 것도 불법이에요. 만약에 저희 할머니가 남편 보고 싶다고 이 집에 몰래 CCTV 설치해서 보면 어머니 기분 좋으시겠어요? 나이만 처먹었지 할머니 손에서 자란 네가 아기를 어떻게 키우니? 보나마나 그 깡촌에서 막 키웠을 텐데. 게다가 부모가 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이 많은 어른한테 말을 막 하는 거 보면 심성도 고약한데 네가 손주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지 어떻게 알아? 난 너 못 믿는다. 네가 부모 있는 집에서 바르게 잘 자랐으면 나도 이렇게 시간 낭비해가며 오지랖 안 부려. 아무리 그래도 전 매 순간을 감시당하며 살 수는 없겠네요. 어플 삭제 안 하시면 저 이 집에서 못 삽니다. 뭐 그럼 네가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그럼요. 못할 것도 없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래 아세요. 전화 끊습니다. 남편은 이 타이밍에도 제가 화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혹시라도 준석이가 아프거나 하면 바로 달려와서 너 도와주려고 그러는 건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쩜 이렇게 우리 엄마의 마음을 몰라? 네 생각만 해. 너같이 시어머니를 우습게 하는 사람은 아마 세상 천지에 없을 거다. 참나. 그럼 나도 할머니한테 CCTV 보게 해도 되는 거지? 우리 할머니도 준석이 보고 싶으실 텐데 그렇게 하자. 아주 그냥 우리 이 집에서 밥 먹고 자고 쉬는 매 순간 다 할머니며 시댁에 다 공유하자. 그럼 됐냐? 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며 계속 싸웠고 언성은 점점 높아져만 갔어요. 한창 싸우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또 전화했습니다. 그만 싸워. 그래, 내가 네 뜻대로 어플 지웠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그만 잡으라고. 제가 어떻게 믿어요? 솔직히 지웠다고 말하고 안 지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가서 내가 어플 삭제한 거 보여주랴? 지금 가? 아니요. 어머니께서 지우셨다니 뭐 믿어야죠. 만약이라도 저 몰래 계속 보고 계시면 저 준석이 데리고 바로 이혼하겠습니다. 일단 어플을 삭제시켰지만 그 뒤로도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불신과 미움이 가득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와는 사이가 좋았어요. 시아버지는 항상 제게 아들을 낳아줘서 고맙다고 표현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사실 시아버지는 상가에서 경비 일을 하고 계셨지만 벌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두 분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시지 않았지만 요새 같은 고물가 시대에 경비 일로는 먹고 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후 시댁에 10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리기로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무리되지 않았으나 아기가 태어나니 의외로 돈 나갈 곳이 많았어요. 게다가 출산 휴가로 제 월급이 사라져서 남편 월급만으로 생활하기가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시댁에 용돈 주는 걸 줄이자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시댁에 용돈 줄여야 할 것 같아. 휴직 중이기는 하지만 지금 내 월급이 많이 줄어서 생활비가 반으로 줄었고 준석이 앞으로 나가는 돈도 많아서 매달 100만 원은 너무 무리야. 아, 뭐?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야, 원래 자식은 결혼하면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하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용돈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도 아니고 형편에 맞게 줄이자는 게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싶었습니다. 내가 언제 용돈 안 드리겠대? 그냥 줄이자고. 아니, 그러면 아예 우리 할머니한테도 똑같이 100만 원 보내. 솔직히 그동안 시댁은 형편 어려워서 매번 용돈 보냈는데
우리 할머니한테는 한 번도 용돈 보낸 적 없잖아. 뭐라는 거야? 할머니는 농사로 계속 돈을 버시고 계시잖아. 그리고 시골에서 혼자 사시고 직접 농사 지으시는 데다가 집도 할머니 집이라서 월세나 관리비도 안 들 텐데 돈 들어갈 곳이 어딨어? 반대로 우리 집은 아버지만 일하시니 얼마나 힘들겠냐? 넌 우리 집은 생각 안 하냐? 사실 시댁은 시아버지만 일하시고 시어머니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이 특별히 불편하거나 하신 것은 아니고 그냥 집에서 쉬는 걸 좋아하세요. 그런다고 집안일을 엄청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배짱이 같은 성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게 힘드시면 이제 어머니도 마트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어디 많이 아프신 것도 아니고 건강하시잖아. 오히려 적당히 일하면 사람이 더 활력이 넘치고 건강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뭐? 내가 너랑 말을 말아야지 진짜. 어휴. 남편은 집 밖으로 나가버렸고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고혈압, 당뇨 같은 성인병 하나 없으시고 아주 건강한 시어머니한테 아르바이트 하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물론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아르바이트는 안 해도 되겠지만 사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시간 있을 때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남편은 시어머니가 밖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화를 내며 나가고 저는 그러든 말든 큰 방에서 아이를 재우려는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이 다시 들어온 것으로 생각하고 마저 재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남편만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함께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다같이 넘치던 남편은 제가 한 말을 고스란히 이르러 시댁에 쫓아간 거죠. 시어머니는 큰 방에서 준석이를 재우는 저를 발견하시고는 제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야, 우리 호준이에게 내 용돈 줄이라고 했다며?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네가 뭔데? 갑자기 달려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아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놀란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고 저는 시어머니한테 참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났어요. 아직 목도 가누지 못한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 머리채를 잡는 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 미쳤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기 안고 있는 거 안 보여요? 뭐 하는 짓? 너야말로 뭐 하는 짓이냐? 감히 어른들에게 주는 용돈을 줄여? 나, 네 남편의 엄마다. 당연히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따지면 저도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 부양할 의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아예 없애겠다는 것도 아니고 줄이자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요? 참고 또 참았는데 더는 안 되겠네요. 이혼하겠습니다. 이혼? 그래, 잘 됐네. 나도 너같이 싹 수 없는 며느리 따위 필요 없다. 처음부터 너 다 마음에 안 들었어. 이혼해 둘이.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붙잡고 화를 크게 낼 동안 남편은 옆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온 시아버지도요. 제 편인 줄로만 알았던 시아버지 역시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저의 싸움을 가만히 지켜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어쩌다가 저런 쓸모없는 물건이 들어와서는 어휴, 우리 집이 어떻게 될런지. 시아버지의 말에 더는 이딴 집에서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육아용품이며 제 짐을 다 챙겨서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할머니는 오밤중에 갑자기 손주까지 데리고 나타난 저를 보곤 깜짝 놀라셨죠. 그동안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드렸고 할머니는 화를 버럭 냈어요. 너 왜 그동안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았어? 내가 너한테 그렇게 당하고만 살라고 가르치디? 감히 우리 소녀딸한테 그딴 막말을 해? 그딴 집구석과 이혼할 때는 하더라도 그놈의 집구석
자신들이 벌인 일들 후회하게 해줘야겠다. 할머니는 지금 당장이라도 시댁에 쫓아갈 기세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밤 늦은 시간에 갈 수는 없잖아요. 내일 가자고 겨우 진정시켰어요. 다음날 할머니는 새벽 5시부터 저를 깨우셔서는 옆집 할머니 집에 아기를 맡겨두고 신혼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남편이 거실에서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찌나 곤히 자던지 사람이 들어와도 모르더라고요. 순간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셔서는 화장실에 있던 작은 바구니를 들고 변기통 물을 퍼내셨습니다. 그러고는 그 물을 자고 있던 남편의 얼굴에 부으셨어요. 똥물에 튀겨도 모자란 놈아. 내 귀한 손녀딸 너 하나 믿고 보냈는데 어떻게 우리 미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물은 또 뭐예요? 자다가 물벼락을 맞은 남편은 저승사자라도 본 것처럼 깜짝 놀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내가 너 돈 없다고 해서 이 집도 마련해주고 내가 너한테 용돈 한 푼 바란 적 있었냐? 이 썩을 놈아. 나는 너 같은 놈 내 손녀 사위로 못 봐준다. 둘이 갈라서. 그리고 당장 이 집 팔아버릴 거니까 당장 나가. 아니지. 그 전에 너네 집부터 먼저 가자. 너네 부모 만나서 내가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하게 할 거야. 이 못된 것들. 할머니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당장 앞장서라고 난리셨습니다. 쩌렁쩌렁한 할머니의 호통에 남편은 손을 벌벌 떨며 기다시피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부모님은 아침 대바람부터 오신 할머니의 모습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사돈어른이 아침부터 여기 무슨 일로 오셨... 아니 그런데 옷과 목걸이, 시계, 가방이... 이게 다 뭐예요? 내 옷이 뭐요? 내가 뭐 못 입을 거 입고 왔어요? 이거 샤넬백 아니에요? 아니 이 시계는 시골에 계시던 사돈어른이 어떻게 이런 거를 다 하고 오셨어요? 새벽 대바람부터 오느라 제대로 못 봤는데 할머니가 1,000만 원이 넘는 명품 옷에 300만 원짜리 목걸이, 3,000만 원짜리 시계에 명품백까지 메고 오셨죠. 사실 우리 할머니가 대대로 내려오는 부자 집안의 외동딸입니다. 시골에서 살기는 했지만 덕분에 전 부유하게 자랐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돈 있다고 떠벌리고 다니면 골치 아플 일만 생긴다면서 보유재산을 주변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시골에서는 항상 몸빼바지만 입고 다니셨고 명품 옷은 몇 벌 있긴 하지만 거의 꺼내 입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던 할머니가 갑자기 명품을 휘감고 오셨으니 시댁에서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할머니의 모습에 입도 못 다물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런 시부모님께 한 소리 했습니다. 이봐요. 시골에 산다고 사람 우습게 보지 마요. 시골에 살아도 내가 당신들보다 훨씬 더 돈도 많고 능력이 있다고. 할머니가 시부모님께 더 뭐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세상 착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할머님, 화만 내지 마시고 손주사위 말 한번 들어주세요. 저와 누나 약간의 오해가 생겨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오해? 개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았네. 야, 우리 미나가 안타까운 사정으로 부모는 빨리 잃었어도 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았어. 이 썩을 놈아. 우리 미나가 내가 죽으면 물려받을 재산이 100억이야 이놈들아. 1억도 없는 거지 같은 집안에서 어디 우리 집을 무시해? 난 거지들과 사돈 못 맺으니 빨리 도장 찍어. 할머니의 말에 남편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나이가 어려서 생각이 짧았습니다. 부디 노여움 푸시고. 헛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너네 신혼집 내가 사준 거 알지? 딱 하루 준다. 안 나가면 그 집에 있는 네 물건들 다 던져버리고 아주 박살 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어차피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참에 뉴스 한번 나오지 뭐. 결국 남편은 신혼집에서 쫓겨났고 저는 바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재산이 탐이 났는지 합의를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남편 눈과는 하루도 같이 붙어있을 자신이 없는 저는 일단 아이를 데리고 할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이 할머니 집까지 찾아왔어요. 두 분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무릎까지 꿇으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 자식이 하나뿐이라 오냐오냐 키워서 이렇게 되었네요. 제가 아들 자식 잘 단독시키고 미나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할 테니 제발 우리 아들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쪽은 이미 글러먹었어. 이 상황에서도 아들 탓을 하는 게 제대로 된 부모인가? 참된 부모는 자식의 잘못도 다 안고 가는 사람일세.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은 괜찮아도 인성이 글러먹은 사람은 절대 용납 못해. 그래서 인성이 거지 같은 당신네가 우리 손녀딸의 시부모가 되는 꼴 절대 못 봐. 당신들 밑에서 자란 아들도 마찬가지겠지. 할머니의 단호한 말씀에 시아버지는 안절부절 못하며 어떻게든 할머니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 제 안사람과 아들 녀석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죠? 이게 다 집안관리 제대로 못한 가장인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 저만 탓하시고 우리 가족들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게나.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인성이 훌륭한 사람은 많아. 당신들은 돈이 없어서 사람 관리 못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인성 자체가 거지 같은 사람들이야. 나는 이제 우리 미나 당신들에게 못 맡기겠네. 아이고 어르신,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 제발 노여움 푸시고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사람 같은 사람들에게나 주는 거지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야. 나는 이제 당신네들과 더는 할 말 없으니 나가. 지금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요. 할머니의 일임장에도 시부모님은 나갈 기색이 없다가 할머니가 정말 핸드폰을 들어 112를 누르는 걸 보여주자 그제야 나갔습니다. 이후로 할머니는 오피스텔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아들을 키우는 이혼녀가 되어버렸죠. 아들에게 온전한 가정을 주지 못한 게 안타깝기는 하지만 제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제 인생에 결혼이라는 선택지는 없는 것 같네요. 하지만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키우겠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 아들이 배가 고픈지 침을 대기 시작하네요. 전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